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스톰테크를 구종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종목입니다. 정수기 부품 업체고요. 주요 정수기 부품인 피팅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해외 공장 설립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상장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요? 네, 우선 사실 스톰테크 사업을 그러니까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좀 살펴보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정수기를 비롯한 다양한 가전제품의 피팅과 밸브, 튜빙, 어셈블리 등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22년 매출액 기준으로 피팅 부분이 59%로 시장 점유율 1인데요. 전체 점유율은 MS는 80%로 추정하고 있고 그 외의 것들까지 합쳐서 80% 정도 되는 건데 이 정수기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죠. 정수기 시장은 이전에 사실은 한 20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수기 사용하면 정수기를 보통 사서 썼고요. 그러면서 정수기가 굉장히 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정수기 시장이 이렇게 빨리 커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렌탈 산업이 활성화가 됐죠. 월 얼마를 내면서 정수기를 렌탈해서 고가의 제품이지만 사용을 하고 있고 대기업도 정수기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이 정수기 산업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고 브랜드 간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면서 제품의 기능도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수기 시장, 새로운 산업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정수기 산업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점점 기능이 많아지고 있고 정수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 제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에는 수혜거든요. 무언가 변화가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커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휴대폰이 바뀌었죠. 2G에서 3G로 가고 3에서 4G, 4G에서 5G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통신의 방법이 바뀌면서 그리고 기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요. 스마트폰 안에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기능들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폴더블 이런 기능들이 들어오면서 변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단가를 많이 높이기가 어려운데 가격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수기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의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부품 쪽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스톰테크입니다. 근데 주가는 왜 하락을 했느냐? 우선은 상장 초기에는 첫날에는 73% 공모가에서 많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둘째 날, 셋째 날 하락한 이유는 제가 이 시간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아니면 상장 첫날의 종목 이런 종목들을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모주들에 있어서는 기관, 외국인은 특히나도 많은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장 첫날에는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좀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는 또 이 자금을 좀 짧게 들고 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는 이 종목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스톰테크도 상장 첫날 등락률로는 73.27% 상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모든 기관들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개인만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막 굉장히 나빠서 팔았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서 지금 가진 이 주식이 이미 수익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날 매도하기도 쉽죠. 그러면서 상장 초기에 좀 많이 매도를 하게 되고 첫날, 둘째 날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날 기관이 361억 원 매도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도가 4억이 채 안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나왔다라는 판단이 들죠.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좀 남았었던 물량들 그리고 이 물량이 다 나와서 이제는 매수를 해도 되는지 눈치를 보고 있는 기관과 개인들의 이런 시각들이 아직은 눈치를 보면서 매수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장 직후에 단기적인 물량 대부분 출회가 된 것으로 보여지나 매수는 좀 망설이고 있는 그런 이 과도기적인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톰테크 과도기적인 시간을 겪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우선 사실은 이렇게 이틀 동안 좀 일반적으로 하락이 좀 컸다 그러면은 뭐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주가의 모습을 보면 급한 물량들은 대체적으로 좀 출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부분의 물량들 출회가 좀 마무리가 됐고, 이 물량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회사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관과 외계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머지않은 시기에 매도가 마무리됐다는 확인만 되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버티자 의견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뭐 우선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한 14,000원 정도 잡으시면, 만약에 추가적인 물량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게 있다 그러면 뭐 하락을 하겠는데, 사실은 14,000원을 하회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손절 가격 14,000원 잡으시고 이 목표 가격은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톰테크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손절을 하신다면 14,000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오플로 구조해 보겠습니다. 경쟁 업체가 이오플로의 이오패치에 대해서 판매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사업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고,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도 주가가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이 특허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면, 이 특허권 바이오 업체들에 있어서도 사실 보톡스 관련된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보톡스에 대해서 누가 먼저냐,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 C가 먼저냐 그러면서 서로 막 소송도 일어나고, 많이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모방을 했다, 베껴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소송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나오게 되면 그 관련된 제품은 판매를 못하는 가처분까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오플로우가 사실 그런 경우에 좀 들어갔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요. 이 주력 상품인 이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인 이오패치가 경쟁사의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판매가 중단되면서 이 10월 11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었다가 11월 16일 날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 주요 제품, 그러니까 이 상장사들은 꼭 지켜야 될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매출액은 어느 정도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장 유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전에는 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 불이 났다 그러면은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사업을 이루어내고 있는 주사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불이 나서 그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기준이 되고 있는 매출액을 못 맞출 수도 있고, 주요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이 경우까지, 당분간 없어지는 그런 경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사업에 대한 영위가 상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한 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고, 이 부분을 판단을 하다가 이제는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는 재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거래 재개 첫날에 급락이 좀 나왔고요. 대체적으로 좀 하락이 가까운 모습들 최근에 좀 보여주다가 오늘도 약간 7% 가까운 그런 하락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현재로서는 뭐 거래는 재개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재개가 된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만, 이 소송 리스크가 확실하게 좀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되고, 이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 문제가 됐었던 이오 패치도 다시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사실 정리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됐다라는 확인이 좀 필요한 단계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도망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는 소송 마무리가 필요한 만큼 도망가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 진행이 됐던 미국 암학회 대한암학회 공동 컨퍼런스에서도 암 진단 핵심인 H&E 고체 염색 기술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또 미국 열대의학 및 위생학회에서도 말라리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왜 밀리고 있을까요?
네, 우선 노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영위하고 있는 산업 자체도 미래에 상당히 유망한 그런 산업들입니다. AI 기반의 전자동 현미경 진단 플랫폼, 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이 플랫폼들,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을 매출액의 대부분을 말라리아 진단 솔루션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상반기에는 이 혈구 분석 진단 솔루션, 무언가의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이렇게 무언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러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최근에 뭐 코로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독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감기에 대한 종류도 일례로 봐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도 다시 한번 많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정밀한 그런 솔루션 그리고 진단에 대한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좀 다양해지는 그런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노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아직 숫자로 확인이 조금 덜 된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정치 테마주로도 뭐 물론 다른 정치 테마주보다는 좀 덜 합니다만 살짝 엮이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내년에 있는 그런 총선에 있어서도 변동성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정치 테마로서에 대한 영향력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영향력, 숫자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 정치 테마에도 살짝 엮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냥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다양한 이런 진단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다양한 진단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진단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정치적인 이슈도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지금 살펴봤을 때 조금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내림세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사실 이 시간에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매력적인 기업은 맞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숫자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조금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또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가능해서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회사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